안녕하세요. 대구부동산 스터디입니다. 9월 29일 일일 브리핑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9월이 벌써 다 저물어 가네요. 청라 헬스다이 분양권 9.2억까지 호가했던 것이, 아니 실거래가 찍혔던 것이 6.4억까지 거의 30% 넘는 비율로 하락했죠. 수성 알파시티 동아 IBC 11.3억까지 갔던 것이 7.6억. 이 정도면 뭐 세종시급에서 혹은 인천급에서 좀 충격적인 하락이 나타났다 했을 때 나타나는 가격, 뭐 그 정도의 모습을 보여주고요. 빌리브스카이 분양권 중개거래, 아까 청라 헬스사이도 마찬가지 중개거래였어요. 일단 7.88억이 가격을 먼저 딱 보는 순간 가격 많이 올랐네 이런 느낌을 받았는데, 알고 보니까 116형 40평형대 가격이 7.88억이었죠. 그러면 9평의 가격은 생각보다 지난번 6억대의 가격들 찍히는 것들, 그것이 맞구나. 네. 입주당 때 좀 힘들 수도 있겠구나. 이런 느낌이 들고요. 자, 요거는 제가 최근 추세들 정리했는 것들, 거래량 규제제 해제되고 나서 늘어나지 않는다. 원희룡 장관 서울 집값 40% 빠져야 한다. 그러면 다른 지역 굳이 언급하지 않았더라도 서울의 집값이 저 정도 빠지는 충격이면은 다른 지역들도 같이 충격 받을 것 같아요. 원희룡 장관 어디로 가는지, 가는 길을 모르겠어요. 아무튼 깊은 빡침이 느껴집니다. 서울 집 팔고 제주도 갔다 오니까 서울 집값 너무 올라 버렸잖아요. 상대적인 박탈감을 굉장히 느끼는 사람 중에 한 명이다. 매도 물량, 임대 물량 보시겠습니다. 자, 지난주 기자의 설레발 기억나시나요? 지난주 규제 해제 발표 나자마자 그 다음날 목요일 매물 전국적으로 매물이 감소했다고 난리를 쳤지만 또 목요일이 다가왔습니다. 또 매물 감소했어요. 오늘 또 신문 기사 나올는지 모르겠어요. 아무튼 내일이면 또 소폭 증가, 모레도 소폭 증가. 흐름 변함없고요. 지금 요거는 매물 다시 상승 추세 맞습니다. 지금 현재로 상승 추세를 훼손하진 않았습니다. 전세 물량 소폭 감소, 월세 물상 소폭 감소, 전체 임대 물량도 소폭 감소했지만 15,500건 정도 수준. 별로 꺾이지 않아요. 자, 거래량 오늘 33건 중에 1건. 거래량 좀 적은 날수가 보면은 28건에서 뭐 33건 요 정도. 서울의 수상한 직거래들이 좀 나타나고 있다 그러죠. 직거래 비율이 얼마인지 보니까 뭐 8% 수준에서 13% 수준으로 올라왔다. 요거 아침에 제가 뉴스를 확인했거든요. 아마 그 방식은 저는 여기 360 나누기 79 요걸 바로 해버렸는데, 요거 다음에 정정을 한번 하긴 해야 되겠어요. 이 두 개를 나누어서 전체 거래량에서 직거래 비율, 그걸 하는 게 더 맞는 비율이겠죠. 다음에 언제 한번 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9월 방송 지금 현재 거래량 895건, 지난달 마지막 최종적으로 852건이 되었다가 지금 내일 하루 거래량이 더 추가되면은 한 896건 되더라도 어쨌든 거래량이 살짝 증가 추세 맞다. 7월달에서 8월달로 넘어가면서도 살짝 증가 추세. 하지만 이때는 좀 모르겠어요. 지금 791건인데요. 내일 거래 많이 신고되면 830건 되거든요. 그러면 9월의 거래량은 7월, 8월보다는 더 적을 것이다. 수성 알파시티 동아 IBC 쪽 우리에게 조금 충격을 안겨줬어요. 조금 충격을 안겨줬는데요. 11억 3,500까지 갔던 21층, 7억 6천으로 떨어진 24층. 가격 30% 넘잖아요. 지금 한 33, 4% 정도 되나요? 30% 이상의 하락을 보여줬다. 수성 대시양 리버뷰 7억 4천까지 갔던 것이 7억. 아니, 이 두 가지를 놓고 고민을 해야 된다면 저는 수성 알파시티 동아 IBC를 선택할 것 같아요. 네, 한때 11억까지 갔던 물건인데 7억짜리 물건이 7억으로, 그래도 추후에 또 가격 변동이 어떨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아무튼 선택이라면 그렇게 할 것 같은 그런 느낌. 자, 평리 푸르지오 가격 한 25% 정도. 지난번에 어떤 분이 말씀하셨어요. 야, 이거 봐라, 가격 방어 잘하고 있는 것도 있네. 이런 것들은 왜 언급 안 하고 떨어지는 것만 언급하냐고 이야기하는 분도 계세요. 그러면 지금 이 가격을 지금 보합권을 유지하고 있는 이 아이들이 시장 주도주인가요? 시장 주도아라고 해야 되나요? 시장 주도아 아니잖아요. 예. 뭐 삼성전자 주식이 엄청나게 떨어지고 있고, 그 와중에 뭐 잡주들 막 이렇게 막 상한가 치고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 상한가 치는 것들을 언급하면서 지금 시장 분위기가 좋다고 이야기하면 사람들이 믿겠습니까?
네이버에서 작살나고 카카오에서 작살나고 뉴스에 계속 나오잖아요. 요즘 주가가 많이 떨어진다고 계속 나오잖아요. 더 시장의 변화를 주도해 나가는 그 흐름 위주로 살펴보도록 할게요. 수성모 코롱하늘채 25% 정도, 한신 노유 웨스턴 팰리스 4억 3,300까지, 5억 6,800까지 갔던 것이 많이 떨어졌죠. 몇 달 전까지도 해도 4억 후반대, 4억 중후반대 가격이 보였었는데 이것도 좀 많이 떨어지고 있는 모습이고요. 갖고 대장들 뭐 이런 것들 별로 구분 두지 않습니다. 자, 날짜, 거래 날짜 한 번만 다시 한번 체크해 볼게요. 9월 26일자 이후로가 좀 포인트인데요. 수성구 규제 해제되었는 9월 28일, 9월 28일 규제 해제되면 거래량 늘어나고 가격 상승하고, 이 과거에 부산에서 있었던 일들이잖아요. 야, 없더라. 이미 우리는 지난번 대구, 수성구를 제외한 나머지 구, 타 구들 규제 해제했을 때 가격 상승 효과 못 봤었다. 수성구 또한 마찬가지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신천동, 동대구 반도 유보라 거의 30% 가까운 하락, 대구역 서희스타일즈 20% 정도 하락해서 4억 초반. 뭔가 가격대가 신축 분양권 가격이 5억 초반대니까 좀 구축, 야, 이 구축이라고 하기도 뭐합니다. 2018년식 아파트면은 가격이 4억 초반. 그럼 분양권 가격도 살짝 허상인 모습은 있어요. 왜? 갑자기 3억대, 4억대 이렇게 분양가가 거의 4억대의 분양가였다가 갑자기 점프가 한번 일어났습니다. 분양가가 갑자기 5억으로 뛰어 올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 건설사 너희들이 프리미엄 다 먹냐라고 사람들이 엄청나게 욕을 했어요. 그 현상 다시, 야, 그러면 지금 분양권 가격이 5억이라고 친다면 사실상, 야, 이거 분양권 건설사가 먹은 부분을 뺀다면 프리미엄 1억이나 다름없는 그런 상태라고, 그런 상태라는 생각도 문득 스쳐 지나가더라고요. 먹은 제1풍경채 가격 3억 9,500, 31평형이에요. 어제 39평형 가격이 4억 중반대 거래 어제 한 건 있었잖아요. 그걸 생각하면, 야, 31평인데 너 좀 비싸게 샀다? 이런 느낌 살짝 듭니다. 찾아보진 않았지만, 야, 이 직거래가 아닌가? 이런 의심이 들 정도. 뭐 많이 떨어지는 직거래. 서울에서 막 색출하고 난리더라고요. 요즘에 보니까. 찾아본들 뭐 하겠습니까? 거기서 한 가지 서울 헬리움시티 사태를 통해서 본 가격이 최근 매매 가격이나 뭐 증여나 이런 부분들 있잖아요. 뭐 3억 혹은 뭐 시가 대비 뭐 30% 이런 기준으로 직거래, 가족 간의 직거래가 있을 때 세금 추징 안 당하는 거 아마 더 적은 금액이 기준이 되는 듯한데요. 아마 이 30%의 기준을 최근에 나와 있는 실거래가가 아니고 가장 낮은 호가 기준으로 해서 거기서 30% 할인했다. 아마 그런 뉴스들이 속속 전해질 거니까 그 관련된 내용들은 다시 언급될 일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각산 프루지오 10% 정도, 다사 세천 한라 비발디, 시내권은 4억 초반, 시외권은 좀 비교적 준신축임에도 불구하고 3억 초반까지 가격 떨어져 있고요. 상인 프루지오 2010년식이거든요. 야, 얘는 32평형인데 가격이 이렇게 2억 8천으로 떨어졌어요. 미쳤어요. 얘는 정말. 얼마 떨어졌나요? 거의 40% 가까운 하락을 보였잖아요. 얘가 왜 미쳤냐면은 얘는 떨어지면 안 되는 아이예요. 얘 바로 옆에 지금 공사판이 벌어져 있잖아요. 자신만만하게 후분양을 시전하고 있는 그 아파트 단지, 제가 거기도 이름을 제가 잘 모르겠네요. 아무튼 얘 차 타고 도로가를 지나가다 보면 이렇게 과거에 상권이 있던 건 상가부터 시작해서 안쪽까지 털을 싹 밀어놨고 지금 공사를 하고 있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요. 아무튼 너는 떨어지면 안 된다. 네가 떨어지면 얘 후분양하고 있는 얘가 타격이 크다. 좀 이상한 일이 있네요. 오늘도 말이 길어지는 것 같아서 빠르게 지나가겠습니다. 자, 가격 동산 화원읍 천내리 31평형 2억 초반까지 3억 4천까지 갔던 것이 거의 30%. 많이 빠지면 30%, 적게 빠지면 20%, 더 적게 빠지면 10% 빠지는 것도 있지만 좀 그 비율은 좀 줄어들었다. 10%도 채 안 빠지는 것들도 물론 있어요. 그렇지만 비율은 좀 줄어들었다. 오히려 거의 30% 가까이 빠지는 이런 것들이 더 많이 눈에 띄는 것 같습니다. 20%, 25, 또 한 25%. 가격이 싼 아파트가 적게 떨어지는 게 아니다. 비율로 치면은 만만치 않게 떨어진다. 네. 건당 거래 대금 떨어지고 있는 가운데 거래량 2,000건으로 가기에는 아직까지 힘이 많이 부족해 보여요. 3억 미만 거래 비중 잘 치고 올라가지 못하는 게, 야, 이게 3억에서 5억짜리 거래가 여전히 좀 힘을 쓰고 있는 모습. 저는 이 더 미만의 거래가 많이 늘어날 줄 알았는데 아직까지는 가격 버티기 국면인 것 같고요. 건당 150건 못 넘어서고 있고
비율도 5% 정도. 분양권은 그래도 거래가 좀 제법 되는 편이에요. 12건 중에 신고가는 한 건 있었고요. 분양권 여전히 직거래 비율이 높은 상태. 요거 뭐 요거 두 개 더해서 계산해 보더라도 한 23%, 24% 되죠. 서울의 직거래 비율이 8%에서 13%로 올라갔다고 직거래 비율이 많이 높아졌다고 난리인데 그에 비하면 야 직거래 비율 엄청나게 높네. 이런 모습도 아실 수 있을 것 같고요. 힐스테이트 도원센트럴 대형 평형 46층 8억 3천 빌리브스카이 주상복합 오늘 여기 약간 충격이었어요. 가격 대형 평형임에도 불구하고 가격이 7억 8,800 원래 층수가 좀 낮은 한계점은 좀 있어 보입니다. 서대구역 센트럴자이 7억 3천 야 대형 평형도 좀 거래가 되네. 하지만 기대했던 가격에는 이르지 못하네. 이거 정말 자기 자본 정말 계약금밖에 없는 사람들도 여기 청약한 사람들 있어요. 자기 자본 계약금밖에 없는 사람들도 9평 5억 6억짜리 물건 4억 5억도 돈을 마련 못하는데 7억 8억 자금을 마련한다? 이 거의 불가능하거든요. 그 매수자가 나타났느냐? 이렇게 나타나주면 이 사람들 참 고마운 사람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작은 계획 한번 꼬이면 너무 머리가 아프더라고요. 또 한 번의 충격을 제목으로 붙여본 청라 헬스자이 한때 9.2억까지 갔던 것이 6.4억으로 제법 많이 떨어진 모습. 나머지도 뭐 1억씩 떨어지는 모습. 동대구역 센트럴 시티자이 요거는 거의 뭐 신고가와 최고가와 비슷한 가격대에 머무르고 있고요. 신천 센트럴자이 6억 초반, 5억 후반 좀 왔다 갔다 하는데 5억 거의 중반 수준까지도 내려오려고 하는 그런 모습. 한양수자인 더 펠리시티 얘는 뒤늦게 분양이 되었지만 전매가 가능해서 한때 각광을 받기도 했었는데 거래가 근래는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요. 어쨌든 가격은 신축의 이른바 5억 초중반 5억 초중반 가격대. 이페란시장 두력 신고가가 한 건 나왔는데 야 그렇게 이 가격도 과거에 생각했던 그 가격대는 아니다. 4억 4천이면은 네 나머지 가격들 서대구 KTX 영무 예다음 여기 엄청난 입주를 앞두고 있잖아요. 가격 4억대도 지키지 못하는 모습. 요거 보유하신 분들도 야, 이거 보면 조금 충격은 받으실 듯합니다. 5억 8천까지 갔었는데 그래도 고점 대비 거의 2억 가까이 빠지는 모습. 생각보다 조금 좀 많이 빠졌네요. 전세 거래량 47건 중에서 거래량 3건. 지금 현재 727건. 9월에 거래량 727건. 그렇게 많은 편은 아닌 듯한 모습. 지지난달 이렇게 흐름을 살펴보시면 뭐 크게 변동은 없지만 약간 뭐 줄어들었다. 이 정도의 느낌이에요. 차트상으로 보면은 거래량 굉장히 많이 줄어드는 모습. 8월이나 9월 보면은 야 과거 옆으로 줄 그어 보면은 야, 거래량 지금 거래가 마무리되어 가고 있는 8월임에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많이 줄어들었어? 1월달에 비해서 무려 400건이나 차이 나는데 요거 정말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20에서 30% 정도 거래량이 더 추가되니까요. 아직까지는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가격 좀 많이 변화 있는 것만 살펴볼게요. 힐스테이트 황금동 6억까지 갔던 것이 4억 1천. 남산 롯데캐슬 센트럴 스카이 5억 2천까지 갔던 것이 4억. 신세계타운 5억까지 갔던 것이 3억 6천. 화성파크드림 이스트밸리 5억까지 갔던 것이 3억 5천. 수성 하늘채 르레브 얘는 안 볼래요. 가격이 하도 제멋대로. 빌리브스카이 3억 9천까지 이제 3억 5천까지도 거래 나온다. 그 아까 대형 평형 가격 뭐 7.8 빠르게 거래되었는데 이거 전세 가격 얼마나 될까요? 많아봐야 4.5억? 정말 많아봐야 4.5억 이 정도 수준이라면 이 3억 이상의 잔금을 마련하기가 이게 수월해 보이지는 않는 그런 느낌이 듭니다. 자, 신천자이 1억 정도 차이 나고요. 고점 대비. 대구역 센트럴자이 6억까지 갔던 것이 2.9억. 제가 작년 말부터 해서 계속 이야기해오던 부분. 금리가 많이 오르게 되면 전세 가격이 반토막 날 수도 있다. 이런 현상들. 6억까지 갔던 것이 3억. 요 수준까지 떨어지는 거래들이 생각보다 좀 많이 나타날 수 있다. 동대구 반도유보라 4억 5천까지 갔던 것이 2억 7천. 이 가격 보시면 4억 5천까지 갔던 것이 2억 6천, 3억 3천까지 갔던 것이 2억 6천. 요 신축들의 모습도 2억 중반을 약간 넘어가는 모습. 2억 중반을 약간 넘어가는 모습이죠. 자, 그렇다면 한 10년 차 정도 된 아파트는 전세 가격이 2억 3천. 더 오래된 것도 2억 3천 물론 있지만 이거 10년 차 살짝 넘어가는 것 성당 고롱하늘채 84제곱미터도 2억 천. 힐스테이트 대천동의 힐스테이트도 2008년식 2억 천. 오늘 보니까 가격이 더 빠졌네. 그래도 2억 중반대는 지켜주고 신축의 가격은 2억 후반 3억 초반 요런 느낌이었었는데 전세 가격 한 10년차 넘어가는 아파트들의 전세 가격 이 시외 건도 아니잖아요. 생각보다 훨씬 더 많이 빠지고 있네. 근데
더 빠진다. 왜? 금리가 더 오르니까 전세 비중 줄어들고 전세를 찾는 사람들이 적어지면 서로 가격을 더 낮출 수밖에 없습니다. 언론이 야 정말 열일했다. 정말 집값 떨어뜨리는데 언론이 정말 열일하고 있다. 이런 느낌이 들 정도입니다. 지금 분위기가 3억 미만 비중이 더 높아지는 가운데 4억 이상 비중은 야 그래도 희한하나 10%는 지켜준다. 10명 중에 전세를 사는 사람 10명 중에 1명은 4억 이상에 살고 있더라. 월세 거래량 예년보다 많은 수준, 예년보다 높은 월세 가격, 예년보다 낮은 월세 보증금, 임대 거래량은 지금 적다. 하지만 추후에 얼마나 신고가 될지, 신고가 정말 안 되어버리면 정말 대혼란일 겁니다. 네, 임대차 3법 빨리 정상화되어서 우리가 정확한 거래량을 알 수 있게 되기를 바라봅니다. 오늘도 시청 감사합니다.